풀리 오늘 제목은요. 한 대 치고 싶었다. 천안 함장에도 악플 테러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 함장 오늘 새벽 6시에 올린 SNS 글입니다. 어제 오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만난 직후에 자신을 향한 온라인상의 인신공격 더 심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워딩은 정형화되고 악플은 조직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악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 전 함장이 경계에 실패해서 부하를 죽게 했다라는 비방인데요. 이 경계 실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어찌됐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조상호 부대변인께서 또 천안함 수장 발언을 생방송도 중에 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직접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왔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 게 제가 천안함에 대해서 좀 더 서치를 했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 발언 이후에 좀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댓글 테러에 이어 문자, 카톡 테러로 이어지는 이런 폭력,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바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비롯해 민주당 혁신을 이야기했던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에 있습니다. 양 위원장 오늘 오전 민주당 확대 회의에서 이런 소신 발언도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님 뭐 잘못했는데요? 공감을 해서도 범죄 아니라는데 왜 당신이 진짜 자신을 꺼내? 오늘 이 발언 이후 저는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털이, 가족 욕설, 그리고 성희롱, 그걸 더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축이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발언이 나온 확대 간부회의, 이 회의 자리에 있어야 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자리는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요. 이 권 대변인 어제 저녁 6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렇게 싱하이밍 중앙 중국 대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용산의 한 호텔에서 최원일 전 함장을 1대1로 만나 사과를 한 직후였는데요.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만큼 오전까지만 해도 말을 아꼈던 최 전 함장. 권 대변인과의 만남이 끝난 이후 SNS에 해당 내용을 비로소 공개했습니다. 권 대변인을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당 대표와의 면담과 공식 사과, 그리고 민주당 인사의 문제 발언에 대한 징계,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의 악플 중지 등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사자인 권 대변인의 사과로 이미 충분하다. 이 최 전 함장의 요구사항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어제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우리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말씀 중에 당내 민주주의를 최원일 전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뿐인 사과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최 전 함장의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모든 논란의 시초 이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한 이래경 이사장 사퇴 이후에도 연일 지난 대선 기간에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 시대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존 언론과 정치 현실에 직접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왜 나흘 간격으로 미 정보기구의 두 수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번갈아 만날 것인가? 어제 소개한 칼럼에 이어 또 다른 한 블로거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재경,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의 의식세계는 황당무계와 과대망상 그 자체입니다. 천안함 자폭, 푸틴 옹호, 코로나 미국 기원설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난 뒤에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의식세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네, 양지인 변호사님, 이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14년째입니다. 이런 악성 댓글과 공격에 대해 생존자는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해서 정말 막말성의 비난 글들이 굉장히 많고 악플들이 이제 많았죠. 근데 이게 최원일 함장이 2021년 7월에 게시한 이제 글을 보면요, 본인을 두고 이제 살인마라고 하고 또 급기야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떠오른다라면서 생존 장병들을 폐잔병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왜 배에 같이 있어야지 살아 돌아왔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통에 시달렸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글이 2021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작성한 글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영섭 전 단장님, 왜 자꾸 함장에 대한 책임론 꺼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경계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민주당에서 이해를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경계는 그 경계병을 피해서 침투하려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 적발하는 거지, 경계병을 공격하는 거는 그냥 교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오용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5.18은 폭동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으면 이 이상 되는 그 천안함 함장이 바라고 있는, 원하고 있는 사과, 그 책임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 이상의 조치를 이미 취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천안함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진영 논리로 어떻게든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함장의 책임론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 망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 아주 귀한 자산을 놓쳤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이래경이라는 분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네,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저희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누구를 통하건 인지도가 있건 없건 간에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민 전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무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보신 대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이래경 이사장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언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또 끝날 수도 있는 논란이지만,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천안함과 관련해서 생존 장병들과 이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발언이 저희 당 고위, 네, 당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대표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 일부 의원들이 좀 이분을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 또는 이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듯한 이야기를, 네, 또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디 이제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지금 당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